8년 전에 한 남자분이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67세였습니다. 그분을 윤재후 할아버지라고 부를게요. 들어오시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발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으시더니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마다 지옥입니다. 하룻밤에 5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립니다. 깊은 잠을 자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콩팥 수치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늙어서 기계에 묶여 살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습니다. 제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그 할아버지께 비싼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치료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부엌에 꿀 있으시죠? 그거 드세요.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75세인데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십니다. 손주들하고 공원에서 뛰어노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김정우입니다. 58세입니다. 30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 환자분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3%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지금 아프지 않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 12년간 32,000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매일 아침 콩팥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콩팥을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과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한 스푼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할아버지 이야기의 결말도 들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시나요? 소변을 보시면 거품이 비무처럼 안 없어지시나요?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이나 발목이 통통 붓나요?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시나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만사가 귀찮으신가요? 이것들이 그냥 나이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콩팥 필터가 찢어지고 있다는 응급 신호입니다. 걸러내야 할 단백질이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집안 일구느라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하셨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대충, 저녁에는 피곤해서 술 한잔. 그렇게 수십 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콩팥이 안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 다 키웠고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자, 콩팥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정수기 필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 필터는 불순물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물이 맑게 나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찌꺼기가 끼기 시작합니다. 구멍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필터가 찢어져 버립니다. 걸러야 할 것들이 그대로 통과해 버립니다. 우리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 안에는 네프론이라는 미세한 필터가 약 100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이 필터는 혈액 속의 찌꺼기는 걸러내고 좋은 영양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혈압이 높으면 이 필터에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달라붙어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필터에 녹이 슬면 구멍이 막히거나 찢어집니다. 그러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줄줄 새어나옵니다. 이게 단백뇨입니다. 단백뇨가 생기면 우리 몸의 근육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걷기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잊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엌 찬장에 거의 확실히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넘어가시는 건데 사실은 콩팥 필터의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꿀은 결국 설탕 덩어리 아닌가요? 우리 노년층은 단 음식을 피해야 콩팥이 안 망가진다고 하던데요. 네, 여러분의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30년 전 레지던트 시절에는 환자들에게 무조건 단 것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소리쳤던 깐깐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정제된 하얀 설탕은 혈관을 긁어내고 콩팥에 염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물질이 맞습니다. 그건 마치 불꽃놀이처럼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사라지는 가짜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천연꿀은 다릅니다. 꿀은 단순한 설탕물이 아닙니다. 벌들이 수천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며 모아온 이 황금색 액체 속에는 182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쟁작불처럼 은은하게 타오르며 콩팥 세포 하나하나에 힘을 불어넣는 진짜 에너지원입니다. 기억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엌에 있는 것이요. 콩팥 필터의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라고 했던 거요. 꿀입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들어가서 필터에 달라붙은 녹을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의 실험 결과 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세포의 손상이 47% 줄어들고 사구체 여과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집에 있는 꿀로 충분합니다. 비싼 보충제 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꿀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펜 들어보세요. 하루 중 3가지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탈수 상태가 됩니다. 밤새 콩팥은 피를 걸러내느라 지쳐있고 혈액은 수분이 빠져나가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때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마치 달궈진 프라이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콩팥이 놀라서 움츠러듭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체온과 비슷한 38도에서 42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꿀물이 아닙니다. 밤새 콩팥과 방광에 고여있던 탁한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세척수이자 멈춰있던 위장을 깨우는 시동 스위치입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지는 오후 시간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씩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서 몸속의 수분을 억지로 쥐어짜 배출시킵니다. 콩팥은 물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물을 빼앗아 버리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오후에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를 한 잔 드셔보십시오. 꿀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면 더 좋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콩팥 결석을 예방하고 피로물질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 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선생님, 자기 전에 물 마시면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잠을 못 자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인 야간뇨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을 한 대접 벌컥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꿀만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입안에서 녹여 드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는 이유는 단순히 소변이 마려워서가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잠을 깨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뇌는 잠잘 때도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닥나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 잠을 깨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긴장하게 되고 덩달아 요의를 느껴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전 꿀 한 스푼이 간에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해줍니다. 그러면 뇌가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자야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을 억제합니다. 꿀이 수면제 역할을 해서 콩팥도 푹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꿀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실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지 마십시오. 꿀 속에 들어있는 효소와 비타민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58도 이상의 고열에 노출되면 좋은 성분들이 전부 파괴됩니다.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약 38도에서 42도 정도의 온도에서 꿀을 타셔야 합니다.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꿀이 몸에 좋다고 밥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콩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다가 결국 지쳐서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꿀은 하루에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가짜 꿀을 드시지 마십시오. 마트나 시장에 가보면 싼 가격에 대용량으로 파는 꿀들이 있습니다. 벌들이 꽃에서 꿀을 따온 것이 아니라 설탕물을 받아먹고 만들어낸 꿀입니다. 이런 꿀을 드시면 설탕을 퍼먹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꿀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찬물에 떨어뜨려 보십시오. 진짜 꿀은 찬물에 떨어뜨렸을 때 뭉쳐서 바닥으로 가라앉지만 가짜 꿀은 물에 닿자마자 쉽게 퍼져버립니다. 제품 뒷면의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판소동 위원 소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숫자가 -20이 이하여야 진짜 천연 벌꿀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양봉농가의 천연 꿀을 드셔야 합니다. 자, 윤재호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8년 전에 밤마다 5번씩 화장실을 가시던 분이요.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던 분이요. 그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께 3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꿀물을 한 잔 마시세요. 오후에는 믹스커피를 끊고 꿀차를 드세요. 자기 전에는 꿀 한 스푼을 입에 머금고 주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겨우 꿀 따위가 뭘 하겠냐는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1달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소변에 가득했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윤재우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었던 발목이 날렵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치솟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살았습니다. 손주들하고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주 울지 않습니다. 30년 의사 생활 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어요. 직업의 일부니까요. 근데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지금 윤재우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7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십니다. 손주들하고 공원에서 뛰어노십니다. 꿀 한 스푼이 죽어가던 콩팥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스푼의 힘입니다.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어요. 핵심이 이거예요.
기적도 아니고 완치도 아닙니다.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 조금이 전부를 바꿉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4기 이상의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 특히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꿀을 드시면 안 됩니다. 꿀에는 칼륨이 들어있는데 말기 환자분들은 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혈당이 안정화된 후에 아주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주가 돌이 지나지 않았다면 절대 꿀을 먹이시면 안 됩니다. 아기들은 꿀 속의 균에 감염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만 아니라면 꿀은 콩팥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젊어졌어요 라고 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건강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TV 볼 건가요? 손주 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겁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 한 부분만 남았어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콩팥을 되살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8도에서 42도의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드세요. 밤새 쌓인 찌꺼기를 씻어내는 겁니다. 오후에는 믹스커피 대신 꿀차를 드세요. 레몬 한 조각을 띄우면 더 좋습니다. 잠자리 들기 30분 전에 꿀 한 스푼을 입에 머금고 주무세요. 밤새 콩팥이 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타지 마세요. 하루 한두 스푼만 드세요. 진짜 꿀을 고르세요. 돈 한 푼 안 듭니다. 부엌 찬장에 있는 꿀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탁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댓글에 한마디만 써주세요.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하는 공개 약속이에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더 잘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응원해요. 둘째, 채널 구독해주세요.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더 좋습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 친구, 50 넘은 분에게 보내주세요. 이 영상 보면서 떠오른 그 사람에게요.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에게요. 정보는 사람에게 닿아야 살립니다. 무료예요. 3초면 됩니다. 그게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58세예요. 30년 동안 사람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믿어요. 건강을 챙기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건 없다는 거.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